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하는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법, 두 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2077-6354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17-88번까지 활짝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오늘 이제 방송에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항상 투자의 팁을 얻고 있잖아요. 주제 제가 살짝 엿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바로 새 정부에 대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른 가계 부채도 상당히 높은데 또 실거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세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의 팁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기와 같이 맞물려서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대책을 내놓았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예전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대 정부에서 나오는 전국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1988년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였었던 올림픽이 있었죠. 88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상승률을 한번 보겠는데, 자, 예전에 80년대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고도 성장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약 7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딘 상승을 보이다가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이 또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들면서는 또 우리나라가 또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도 크게 상승을 좀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1980년대 이제 취임을 해서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제 고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부양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양책을 내놓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자,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은 소득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부분이겠는데, 이 부분을 면제까지 해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주택 구입 자금까지도 지원해주는 이렇게 파격적이고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을 굉장히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 택지개발법 촉진법을 통해서 신도시가 개발이 됐었죠. 1기 신도시의 개발을 계획을 잡았는데, 자, 이런 것이 1990년대에 이제 1기 신도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기 과열 양상을 띠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때부터도 예전에 많이 들어본 복부인이나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이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부양책을 쓰다가 너무 과열이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분양가를 규제한다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또는 토지에 대해다가 토지세를 물리는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태우 정부 때는요. 자, 전두환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 부동산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988년도 올림픽이 있었던 때부터 1993년도까지 규제를 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했지만서도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70% 그리고 서울은 71%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90년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1970년대 서울의 인구가 약 500만 명이 있었지만 1990년대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약 2배 정도를 20년 사이에 2배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서울 지역 안에 인구가 너무 과밀되기 때문에 이 지역, 분당이나 일산이라든가 신도시로 인구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도시의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만 해도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나가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투기판으로 전락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투기 억제 지역을 확대하고, 투기 억제 지역, 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과세, 1가구 1주택 지금도 비과세죠. 근데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강화시키고, 그때 89년도에 공시지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의 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매기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전두환 정부 때 상당히 올려놨던 그 부동산을 규제를 했지만서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김영삼 정부 때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외환위기가 있었죠. IMF라는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약 3% 정도만 상승하는데 멈추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1993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이뤄오면서 사실 그동안 금융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실명제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깨끗해진 어떤 지금의 현재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아쉽게도 이제 1990년도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승했었던 부분이 노태우 정부 때 규제를 했지만 그때 규제가 먹히지를 않았었고, IMF라는 외환위기가 닥침으로써 부동산도 규제 아닌 규제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IMF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던 부동산을 다시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라기보다 적극적인 완화책을 펼쳤는데요. 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모든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완화책이 나왔었습니다. IMF로 인한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분양가를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라. 그래서 가격을 잡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상승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감면, 그리고 또 전매 제한 폐지. 지금은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폐지, 청약 요건 완화. 지금 규제책 할 때는요, 청약 요건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우다가 우리가 이제 IMF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약 30% 정도, 서울은 60% 정도가 상승하는 이 완화책이 또 효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걸 또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국은 34%가 상승하게 되고 서울은 56%가 상승하게 되는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단속을 했었죠. 버블 세븐 지역까지 단속했었죠.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여러 개 지역을 단속을 하고,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나와 있는 종부세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양도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또 DTI나 LTV 이런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이런 DTI라든가 LTV를 일찌감치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권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는 아쉽게도 또 금융 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먹히지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값 전국 16%, 서울은 마이너스 3%. 자, IMF 때도 마이너스가 아니었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래가 절벽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완화책으로서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이런 것까지 다 해줌으로써 완화했지만서도 실제적으로는 가격에 대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빚내서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완화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가지고요. 강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그 효과가 뒤늦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전국적으로 10%, 서울은 10% 정도만 상승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잠재돼 있던 약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잠재돼 있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또 꿈틀거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투기 세력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든가 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그리고 또 보존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또 하려는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약간 규제 정책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시겠고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113 대책이 거기에 조금 더 약한 준하는 그런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선택해가지고요. 1순위 청약 제한이라든가 재당첨 제한, 그리고 또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신다면 청약 조정 대상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투자할 때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투기 과열지구는 사실 2011년도에 이미 해제가 다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만약에 투기 과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청약 조정 지역에 있는 11.3 대책하고 똑같고요. 거기다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것까지와 그리고 LTV, DTI 강화까지 된다면 조금 더 규제가 좀 더 강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다 내셨어요. 아이고, 역대 정부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이렇게 한 번에 챙겨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예상을 해보시면서 또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세미나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안내해드립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마련돼 있고요. 6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공덕역 8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선착순 20명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 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도 많은 참여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